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 위기가 하루하루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586 집단이 이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면적인 충돌 혹은 전면적인 국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자유혁명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 질적으로 확 강화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단디 드셔야 합니다. 그 징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잠깐 살펴보시죠. 우선 지난 2, 3개월 동안 조중동 같은 빅미디어가 상당히 그 논조가 바뀌고 있어요. 첫째, 미중 전쟁을 보도할 때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 결국 미국이 적당히 하다가 봉합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지속될 거다. 이런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미국이 이 컴퓨터 칩을 중국에 팔지 않으면 중국의 첨단 칩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조중동에서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조중동에서 안 쓰죠. 또 그전에는 미국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금수 조치하면 중국의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 그전에 조중동에서 자주 등장했었는데 지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행간에 이제 끼워 넣는 코드가 결국은 그전에는 트럼프는 결국 중국과 봉합할 것이다. 이런 코드를 끼워 넣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코드를 끼워 넣은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리고 그래서 정치 위기가 나고 그래서 김정은이 승리할 것이다. 즉 김정은한테 굴복하게 될 것이다. 혹은 그렇게 돼서 단계적인 비핵화라는 맹숭맹숭한 그러한 그 정책을 취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 쏙 들어갔죠. 심지어는 우파 유튜버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려서 정치 위기가 나야 한반도 핵 위기가 해결된다. 이런 그 황당한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조중동조차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특히 엊그저께 폼페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실패한 전략을 또다시 반복할 뜻이 없다. 이 실패한 전략이 뭐냐? 포괄적으로 비핵화 합의해놓고 단계마다 보상해가는 선보상 후실천, 이 방식이었죠. 단계적 선보상 후실천. 이거 25년 동안 미국이 해왔었습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방에 첫 그 계단이 높다. 다시 말하자면 첫 계단에서 북한 쪽에서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목록 다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측도 국제사회 측의 무제한 핵사찰을 수용해야 된다. 바로 첫 단계에서. 그래서 그 목록과 핵사찰의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무슨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보상이 따른다. 지금 그거거든요. 이거 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폼페오가 무시무시한 얘기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조중동에서 행간해 보면 결국 김정은이 계몽군주가 된다. 그래서 김정은 주도의 비핵화가 일어나고 개혁개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운동권 출신 중에선 저는 하태경도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른바 PD 산호맹의 두목이었다고 알려진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백태웅, 그리고 잠수함 타고 김일성 만나고 와서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돈 40만 달러를 슈킹한 사건으로 유명한 강철서 신의 저자 김영환 등이 김정은 계몽군주론을 퍼뜨린 진원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는 이런 논조의 글이 안 나오죠. 몇 달 전만 해도 국회 산하의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이거 국가기관이에요. 여기서 김정은 계몽군주론을 버젓이 써놓은 발표문을 준비했다가 연구 발표라고 중앙일보랑 손잡고 발표한 겁니다. 나중에 실제 발표했을 때는 초안을 항의가 많아서 초안을 드롭하고 그리고 애매하게 말을 얼버무린 그러한 결과물을 발표한 걸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이 비핵화를 가고 그리고 개혁개방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조중동에서 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이게 지금은 이제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은 뭐냐? 지금 김정은 처지에서 비핵화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김일성 영생교의 교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짓이 됩니다. 김일성 영생교의 교리라는 건 뭐냐? 세계는 악마고 다행히도 우리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 이 조선반도의 북쪽을 이 악마와 같은 세계와 구별되는 인민의 낙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가 악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군 정치와 강성대국으로 핵으로 무장을 해서 세계와 대해서 대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김일성 영생교의 핵심 교리예요. 사실은. 정치강령이라고요. 이게. 이거를 내다 버리게 된다고요. 비핵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교의 존재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 미국이 원하는 그런 한 단계에 바로 미국한테 베끼드는 그런 비핵화를 하게 되면 김정은은 망명해야죠. 그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핵화는. 체제 유지랑은 완전히 쫑이 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받자니 체제가 유지될 수 없고 비핵화를 하지 않자니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목졸라 죽이기, 즉 최대 압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질식 작전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조중동에서 이 딜레마를 조금씩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계몽군주론 따위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 보세요. 뭐 다 알지만은 엄청나게 색깔이 진한 그 대학생 그 단체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 대사관자 넘어간 그 대학생들. 뭐 근데 이 단체가 그때 미국 대사관자 넘어갈 때 썼던 플래카드를 보면 배꼽을 잡고 웃겨요. 미군 철수, 민족의 원수, 미제는 물러가라. 이런 그 종북 간첩스런 플래카드가 아니고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지금의 한 4배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해리 해리스 미 대사가 말한 그거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위비 분담금이다. 해리 해리스는 미국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플래카드예요. 플래카드 2-3개 펼쳐진 거 보니까 사진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간첩 종북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주는 집단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색깔이 진한 대학생 단체조차도 미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 미군 철수 이런 거를 플래카드에 감히 못 적고 방위비 분담이 너무 높다. 폭이. 아니 방위비 분담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사관전 왜 넘어가냐고요. 그건 쿨하게 얘기하면 되지. 논리 세워서. 행태는 마치 굉장히 색깔이 진한 간첩 종북스러운 행태인데 그 내건 플래카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말 무지하게 그 양순한 플래카드를 내걸었어요. 이 플래카드와 행태 사이에 그 뭐라 그럴까 거리, 긴장 이걸 보고 있으면 아, 이 친구들도 이제 다 맛이 갔구나. 이 간첩 종북스러운 친구들도 맛이 갔구나. 자기들을 대변해주는 혹은 자기들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맛이 갔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죠. 맛이 가면 더욱더 세상은 쓰레기통 혹은 더욱더 썩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썩은 거 위에 또 하나 썩은 게 합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이르니까 김정은이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우선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말 달린다라는 그 달리는 말에 타 있는 사진, 제가 지금 바빠서 사진을 복사를 해서 안 올렸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이 안장은 항상 배 아래 그 끈으로 이렇게 두르게 돼 있는데 이 배 아래 두르는 끈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합성했다는 소리예요. 사진이. 안장은 배 아래 두르는 끈이 있습니다. 모든 안장은. 근데 위에 그냥 덜렁덜렁 얹혀져 있는 거예요. 배 아래 두르는 끈이 없어요. 그럼 안장이 어떻게 고정되냐고요. 거기에 그 과체중에 그 비만 김정은이 올라타서 뭐 갤럽 상태, 그러니까 말이 도약을 하는 상태로 말을 타고 있는데 그 체중에 그런 식으로 말 타면은 척추가 나가고 목뼈가 부러집니다.
이건 합성 사진이죠. 자, 끝없는 함장 합성 사진으로 말 타고 고속 질주하는 그런 이미지까지 연출해야 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시설 철수하라 그랬죠. 오늘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이 시설 철수가 이게 황당한 거가 뭐냐면은 시설 철수를 지시하면서 선임자들이 금강산 그런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게 이게 오류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 선임자 중에 두목이 누구냐? 김정일이에요. 이게 김정일의 작품이거든요. 금강산 관광시설이. 김정일과 거기에 비유 맞춰준 정주영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아버지를 공격한 거예요. 이 김정은이가 이제 넋이 나간 거라고요. 참고로 김정일이 자충수를 2개를 뒀었습니다. 하나는 첫째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을 이제 채택을 한 거죠. 참고로 북한은 원래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조로 돌아가는 경제예요. 삥뜯기로. 그런데 소련에서부터 많이 왔었어요. 원조가. 근데 소련이 91년 12월에 망하고 나니까 원조가 막힌다고요. 그 소련과 이제 중국으로부터 삥을 잘 뜯었을 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특히 80년대는 이제 벌써 기울기 시작하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 공산권에서는 동아시아의 체코라고 표현했습니다. 체코가 생활 수준이 높잖아요. 공산권에서는. 그랬던 지역인데 이게 원조가 끊기니까 마치 이제 부에노 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뮤지컬 영화, 음악 영화 부에노 비스타 소셜 클럽은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 소련 원조가 끊기고 나서 쿠바 경제가 몰락하거든요. 쿠바 경제가 몰락을 하니까 쿠바의 1급 영화인들이 이제 그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거리에서 구두를 닦아요. 그 상태까지 이제 쿠바 음악이 이제 사라져가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어느 미국의 청년이 어렸을 때 들었던 쿠바 음악의 향수 때문에 쿠바를 방문을 해서 구두를 닦고 있고 접시를 닦고 있는 음악가들을 모아서 음악 밴드를 만들죠. 그 밴드 이름이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이죠. 그래서 그 밴드로 세계 일주 공연을 다니고 원래 쿠바 사람들한테 미국이 비자를 안 내주는데 이 음악 공연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서 미국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쿠바만 해도 자연자원이 워낙 풍부한 데니까 먹고 사는데 북한은 에너지도 안 돼, 무슨 식량도 간닥간닥해, 여러 가지가 안 돌아가는 경제인데 원조, 그 다음에 공산권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게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90년대 초에. 그래서 김일성은 항복 100기를 들고 남북 정상회담 YS랑 하고 이제 그 100기를 들고 나자빠질라 그랬는데 김일성이 의문사를 하죠. 1994년인가 YS랑 정상회담 몇 달 앞두고 의문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의문사 한 다음에 김정일이, 원래 김정일이 80년대 초부터 실세예요. 자기 아버지를 핫바지로 만들어 놓은 실세인데 김정일이 이제 자기 아버지 의문사 한 다음에 이제 들고 나온 게 고난의 행군. 한마디로 식량이 끊겨도 우린 굶어 죽어가면서 버티겠다 이거죠. 두 번째로 성군전치 강성대국, 즉 핵개발 2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김정일이.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제 죽는 수를 간 거죠, 김정일이. 다시 말해서 북한이 연착륙할 수 있었던, 제자리라기보다 연착륙할 수 있는, 북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1994년 김일성의 죽음은 그걸 뜻합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윈스턴 처칠이 1923년인가 레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혁명의 아버지 레닌이 죽었을 때 소련을 러시아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걸 본따서 말하자면 1994년 김일성의 죽음은 북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은
그 다음에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연착륙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북한을 극단적 방향으로 띄워올린 거라고요. 이 방향이 고난의 행군, 성군 정치, 강성대국. 다른 말로 하자면 굶어 죽어도 핵개발. 이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20년을 끌고 가다가 2011년 늦겨울에 죽고 그걸 지금 김정은이가 물려받은 거죠. 따라서 김정은이는 지금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질식당해서 국가 자체가 가라앉아 버리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항복을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도발은 불가능할 거예요. 도발을 하면 죽으니까. 저렇게 비겁한 자들은 악랄한 자들일수록 비겁한 자들일수록 자기 죽는 거는 또 못 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그럼 국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악랄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구글 코리아 저의 이제 세뇌 탈출의 지금 현황입니다. 최근 7개를 뽑아봤어요. 셋, 넷, 다섯에서 7개를 뽑으면 최근 7개 중에 노란 딱지, 즉 다시 말해서 광고 게재가 금지된 유튜브 채널이 세뇌 탈출 꼭지가 6개입니다. 즉 7분의 6, 다시 말하자면 약 90% 가까이가 최근 들어서 노딱이 돼요. 그러니까 노란 딱지 대상이에요. 이거 이제 뭐냐, 어디선가 작업을 하는 거죠. 뭐 그게 광고공사가 됐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광고 대행사가 됐는지. 이게 아니면 구글이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 광고주에 적합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뭔지 실제로 저기 보면 무슨 쌍소리 별로 안 나오고 또 극단적인 얘기 안 나오는데 저렇게 90% 가까이가 요새 들어서 이제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발작입니다. 이게 왜 발작이냐? 조만간에 아마 유튜버들이 움직일 겁니다. 유튜버들이 움직여서 지금 저렇게 이제 저런 화면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유튜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뭐 평소에 어떤 노선의 갈등이 있었더라도 저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합해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아니, 치사하게 저기까지 이제 작업이 들어온 거예요. 저거까지. 말이 안 되죠. 제가 뭐 이제 저는 워낙에 이제 하루에 한 꼭지밖에 안 하는 데다가 그리고 제 뭐 세뇌 탈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대중적이질 않아서 저는 그걸 가지고도 저렇게 작업이 들어온다고요. 참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그래서 저거는 아주 지능적으로 저항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나 저런 작업이 들어올수록 저는 삐끗이 웃음이 나와요. 야, 니들 급하구나. 정말 조잡해질 정도로 급해졌구나. 오케이? 지금 저거랑 옛날에 유신 때 말기에, 유신 말기는 아니죠. 1975년도에 동아 조선 백지 광고 사태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때 동아조선에 광고가 기업에서 못 씻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 달. 그러니까 동아조선이 광고난 쪽을 백지로 해서 내보냈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구글이 백지 광고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저건 일반인들한테는 저 노딱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딱이 붙은 것들은 다 표지가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표지가리는 가능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노딱 해서 전부 지금까지 나왔던 유튜브 채널을 전부 표지가리를 할까, 노딱 딱지를 스스로 붙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유튜버들이 쭉 모으면 저게 뭐 수백 페이지, 저만 해도 수십 페이지인데 자료가 저렇게. 저 7개 한 열 몇 개 하면은 열 서너 개 하면 한 페이지 차는 거거든요. 저만 해도 뭐 한 20-30페이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저런 걸 많이 당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자료를 모으면 수백 페이지가 되는데 저 수백 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싸움을 해보죠. 심지어는 미국 국내에서도 싸움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간단합니다. 우선 첫째, 중국이 무력화되는 게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북한 뒷배가 증발한다는 얘기고, 북한 뒷배가 증발한다는 얘기는 뭐냐?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북한이 요리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냥감 혹은 요리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단이 붕괴되면 결국은 자유조선이 건국이 될 거고, 북한 지역에 그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자유대한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이 만들어질 거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중간에 대한민국의 정치 쓰나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종북 친북 이게 기세등등한 까닭은 사람들이 종북 친북 자체를 깊게 생각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딜레마 속에서 아 그래도 쟤들이 하면 전쟁 안 나잖아. 뭐 이런 아니한 생각 때문에 종북 친북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북한이 없어졌어. 전쟁 날래야 날 길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냉정해져요. 종북 친북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치 쓰나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셋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는 중국에 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에 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단이 붕괴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정치 쓰나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정치 문화는 어떤가요? 우선 첫째, 저는 이제 보수니 이른바 우판이 하는 쪽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천시킬 거냐, 누구를 당선시킬 거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탕주의예요. 물론 공천과 당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에만 집중했다 큰일 나요. 왜냐? 저희가 30년 동안 사람을 안 길렀기 때문에 인양전양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는 물론 공천 기준에 탄핵에 대한 입장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친박이 질적으로 탄핵 찬성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정치인이냐? 굉장히 갸우뚱하거든요. 친박이 무슨 그 인간 존엄성, 개인 존엄성 혹은 진실 존중 이런 데 대한 마인드가 높아서 탄핵에 도장을 안 찍은 게 아니라 박근혜라는 정치 거물 옆에서 사진 찍고 그걸로 당선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친박을 했던 거라고요. 거기엔 어떤 정치적 가치 판단이 없었다고요. 그냥 기회주의적인 정치 공학적 계산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친박 안에는. 친박의 아무런 정치 프로그램, 핵심 가치를 둘러싼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알맹이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다 인양전양 비슷비슷한 거다 이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면. 더욱이 더 웃기는 건요. 친박들도 탄핵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탄핵한 사람만 탄핵 얘기 묻고 가자가 아니라 왕년에 친박이라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탄핵 묻고 가자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천과 당선에만 집중하는 한탕주의 가지고는 힘들다. 물론 공천에 괜찮은 사람들 몇 명 어떻게 밀어넣어 볼까 고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늘 정확히 표현할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대 유튜버 뭐 100만, 뭐 50만 뭐 이렇게 팔로워가 있던 그런 거대 유튜버가 밀어넣는다? 음모가 됩니다. 그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같은 기독교 일부의 그런 그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따라서 여차하면은 뭐 몇십만 표가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서서 밀어넣는다? 정치 투기가 되고 맙니다. 그럼 공천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 그래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그런 이 어피니언을 주도하는 조직을 가진 데들이 기본 베이스로 한 10개쯤이 모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정치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정교모. 그 전국 교수 한 10,000명 네트워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대한의협.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쪽 한변이나 뭐 이런 쪽. 변호사 쪽에서 1명. 이렇게 해서 대한의협에서 1명. 교수 쪽에서 한 2명.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굉장히 애써온 데들 한 두세 그 그룹.
뭐 그다음에 유튜버 중에 좀 그 영향력 강한데 두셋 이렇게 해서 위원회 딱 짜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천의 원칙을 발표를 해주고 공천의 원칙을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리스트를 발표를 해주고 어느 한 인맥이 자의적으로 겉엔 뒤에서 공천 명단을 밀어넣으려고 시도한다든지 이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되면 정치 음모가 되거나 정치 투기가 된다. 그래서 공천도 그렇게 쿨하게 다뤄야 된다. 그다음 공천에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견인을 하기 위한 선거구 활동가 및 유권자 네트워크를 개발해 가야 된다. 상시적 모니터링과 견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이